자, 그러면 여러분 41번 교재 257페이지의 분계 연습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의 41번의 분계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인 기흥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문제죠. 기흥전자의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시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원이 지출되었다. 주식 매각 시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41번의 분계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건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처분 시 수수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매각 시 수수료, 처분 시 수수료. 네. 그러나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고 처분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인 건 맞는데 이 처분 이익에서 빼주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해주고, 예,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 내용의 회계 처리를 한다면 하변에 현금을 얼마 받게 되느냐 하면은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만원을 차감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거 우리는 계산기를 잡고 300주 곱하기 22,000원. 그런 다음에 빼기 5만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써보면 300주 곱하기 22,000원 660만원에서 빼기 5만원 655만원이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655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을 매각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대변에 가야죠. 얼마짜리를 매각했냐 이거예요. 얼마짜리를 2월 10일 날 19,000원에 산 겁니다. 요 재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니까 이건 무시하면 된다 이거죠.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300주만 팔았으니까 우리 원가는 300주 곱하기 19,000원이 원가죠. 그래서 계산기를 또 가지고 300주 곱하기 19,000원 이게 원가란 말이에요. 570만원이 원가예요. 그래서 대변에 570만원. 자, 570만원짜리를 655만원에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지금 3,000원씩이니까 3,000원씩 300주만큼 이익이 생긴 거예요.
3,000원 곱하기 300주 하면은 90만 원이 이익인데 요 5만 원이 처분 이익에서 줄어들겠죠.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55만 원일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60만 원인데 5만 원이 매각시 수수료니까 처분이익에서는 차감시킨다 그랬죠? 네. 처분이익에서는 차감하고 해서 5만 원, 이 5만 원을 처분이익 원래는 60만 원인데 5만 원을 처분이익에서 차감시키면 5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85만 원이죠. 네, 90만 원에서 5만 원. 네, 85만 원. 그래서 655만 원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의 회계처리네요. 처분할 때 회계처리. 자, 다음에 4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당사는 주식회사 우진상사가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 취득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사채를 샀다면 이것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넘어서 투자하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2년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에요. 1년 이내에 1년 내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자, 현금으로 취득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겠죠. 보니까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요 금액으로 샀다는 거죠. 발행 금액. 3년 이자율 10% 현가 개수. 뭐 이건 우리가 취득한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950만 2,580원에 현금 취득했다.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취득한 회사는. 그러나 우진상사는 이거 분계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사채 발행한 회사의 분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사채를 구입한 회사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러니까 구입한 회사의 회계 처리를 지금 이 문제의 답은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42번은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 909, 502, 589 대변이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현금 9, 502, 589 이렇게 분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답은 이건데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발행한 우진상사 발행한 주식회사 우진상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사채 발행시 회계처리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진상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진상사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9, 502, 580만큼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발행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로 사채는 항상 기록하죠. 그래서 대변의 사채는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익이 뭐냐? 사채의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 차이는 낮은 금액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빼기 950이 580을 빼보면 49만 7,420원이 나오네요. 이것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인식하죠. 49만 7,420원.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채를 사주는 회사는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죠. 매도가능 증권 자산이 증가합니다만은 발행한 회사는 대변의 사채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3번인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43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3000cc 승용차 구입 시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액면금액 100만원이고 공정가치가 70만원인 채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면서 채권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승용차를 사면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공정가치는 70만원이지만 우리는 지금 액면가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짜리 채권을 100만원에 취득하는 거래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현금으로 샀어요. 70만원짜리 채권을 100만원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목적으로 보관하겠다. 그것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자,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을 구입한 회사는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70만원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액면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취득하면서 그랬잖아요. 액면가로 샀다 이거. 그러면 7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왜 30만원을 더 주고 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승용차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30만원. 승용차 사면서 어쩔 수 없이 30만원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채권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3년이 지나면 원금 액면가인 이 100만원을 만기 때 돌려받을 수는 있죠. 만기 때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잡아야 돼요. 공정가치를. 그래서 나머지 30만원은 뭐로 본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대한 비용으로 본다.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므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100만원,
대변의 자산 감소 100만 원이 돼요. 이 분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44번 문제 연습합시다.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하였으며 전년도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전년도에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전년도 1월 달에 1000만 원에 샀는데 기말에 공정가치를 조사했더니 1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500만 원만큼. 전년도 결산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처럼 손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본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에 평가한 거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처분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1200만 원에 처분하게 되네요. 작년 말에는 1500이었는데 1200에 처분하게 되죠. 그러면 처분시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1200을 받았다 이거예요. 처분 금액 1200. 그런데 대변에 전기에 이미 평가를 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냐? 1500이다. 1500을 120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가산 계정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리할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을 차변에 정리해 줘야 됩니다. 차변에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 합계가 1700, 대변 합계는 1500, 대변에 200만 원을 뭐로 인식하느냐?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평가가 아니라 처분 이익이 2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200만 원. 자, 이 분계가 말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차변의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죠. 이것도 자산이 대변에 가니까 감소하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죠.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이죠. 처분 이익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이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는가, 요 차액이 지금 200이지 않습니까? 200. 그 200만큼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처분하는 시기에.
우리가 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분계는 요것이 전기 결산 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이 매도하는 증권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평가이익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평가손실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회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처분하는 시점에. 그래서 이 매도하는 증권과 관련된 분계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분계에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자본이다. 수익이나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수익이나 비용입니다. 직접 단기의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은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가요? 45번.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소액주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조금 샀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단 전년도에 해당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였다.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주식이다 그러면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이거 매도하는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자, 조금 전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년도 1월 달에 700에 샀고요. 전년도 기말에 500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매도하는 증권 전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00만원. 이건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단기에 이걸 600만원에 처분했답니다. 500짜리를 6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이익 100만원이다. 처분이익 100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평가 손실이 200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상계시켜야 되므로 100만원의 처분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 손실이 발생해야 맞아요. 자, 최초에 700에 샀는데 600에 처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원이죠. 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예금이죠. 차변에 한국은행 처분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입금하였다가 아니라 입금된 거죠. 우리가 지금 팔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600만.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작년에 장부가 500으로 변해 있죠. 매도하는 증권 500만원.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이익을 본 거예요. 500만원을 600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작년 결산 때 요게 있었다. 매도 가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상계 처리할 때 차변에 있던 거라서 대변에다 넣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정리할 때 차변에서 정리됐죠. 손실은 반대로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금액은 200만 원. 자 보세요. 차변은 600인데 대변이 7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기록해야 돼요. 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취득한 700인데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하는가? 600에 처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네. 처분 손실 100만 원. 제대로 기록이 되죠? 이 분계, 매도가능 증권 관련된 분계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음은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에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에 대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네, 금년 1월 달에 빌렸던 것을 지금쯤 상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상환하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네요. 상환 당시의 환율은 $1당 1,200원. 차입 당시에는 1,300만 원이었다 하는 말은 $1당 1,3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10,000니까. 자, 정리됐죠? 우리가 차입할 때는 환율이 $1당 1,300원이어 가지고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갚을 때는 $1당 1,200원이에요. 그럼 $10,000를 갚으려면 우리나라 돈 1,200만 원이 있으면 되죠?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자, 정리됐으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뉴욕 은행이 거래처가 되는 거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은 장부에 있는 차입 당시 금액을 기록합니다. 1,300만 원, 부채가 감소하죠. 그런데 대변에 오늘 갚는데 환전하여 원화를 환전하여 상환했다. 현금으로 상환했다. 네, 현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금 1,200만 원. 왜 1,200만 원으로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요. 상환할 당시의 환율이 $1당 1,200원이기 때문에 $10,000 갚으려면 1,200만 원이면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산이 1,200만 원 감소하죠. 자산 감소. 그러면 그 100만 원 차이를 뭘로 기록하느냐?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외환 차익이라고 하죠. 외환 차익 100만 원.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 발생이 됩니다. 외환 차익, 영업의 수익 발생에 해당됩니다.
다음 47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환율 나오죠? 전달 미국 블랙홀사의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 대금은 12만 달러를 금일 달러화로 송금받은 후에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고요. 전월 20일 날 환율은 1,300원인데 금일 돈을 받은 날 환율은 1,320원입니다. 자,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이와 같이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이익이 또 발생합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1,300원에서 1,320원으로. 자,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느냐? 자,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얼마가 들어왔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만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환전을 했었는데 오늘 환율이 1,320원이에요. 그러면 12만 달러를 곱하기로 해보면 되죠. 120000 곱하기 1320원 엔터 치면은 1억 5,840만 원이에요. 오늘 통장에 1억 5,840만 원이 환전되어서 들어옵니다. 자, 대변에 지난달 20일 날 선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죠.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했겠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블랙홀 회사고요. 금액은 당시에는 환율이 1,300원이었기 때문에 1,300원 곱하기 12만 불로 장부를 기록했을 거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2만 불 곱하기 1,300원 하게 되면은 1억 5,600만 원이 되는 거죠. 156,000,000. 자, 보세요. 지난달 20일에 외상 매출금은 1억 5,600이었는데 오늘 돈 받은 것은 1억 5,84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익을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고 하다. 외환 차익. 환율로 인한 이익이다. 240만 원이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외환 차익. 이해가 되시나요? 영업의 수익에 있는 개념과 합니다. 외환 차익. 자, 47번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십니다. 자, 다음 문제. 네, 같은 문제입니다. 자, 48번도 지금 내용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전기 말에 일본 혼다사의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해준, 네, 빌려준 거니까 뭐 외상 매출금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단기 대여해준 100만 엔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상환받았는데 단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고 단기 대여금은 90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말에 빌려줄 때는 100엔당 900원이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100만 엔이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얼마를 받은 거냐면 엔화로 100만 엔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엔당 1,000원이 지금 현재 상환시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100엔당 1000원이니까 1엔당 10원이죠. 두 개 지우면 1엔당 10원. 그러면 1000만원 들어온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1000만원 들어온 거예요. 왜 1000만원인지 아시겠죠? 100만 엔을 받은 거고 오늘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걸 100만 엔으로 환산하면은 1엔당 10원이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니까 1000만원. 자, 대변에 대여해 준 것이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혼다사 거. 혼다사에서 돈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때 얼마라고 기록했냐면 우리는 900만원이라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단기 대여금을 900만원. 그 당시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었기 때문에 9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지금 대변에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외환 차익. 외환 차익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외환 차익 문제가 계속 여러 문제가 지금 계속되네요. 자, 49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49번은) 당사는 전년도에 8월 9일날 일본에 소재한 교토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만원에 구입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답니다. 금일 동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전기말의 외화 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했답니다. 자, 전년도 8월 9일날은 1000원이었어요. 환율이 100엔당. 환율이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군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까 외상매출금이나 단기 대여금이나 이런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발생해요. 받은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는 오르면 손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요. 자, 기말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상환할 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상환할 때를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래서 상환할 때 회계 처리를 해야죠.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해야죠. 부채 감소니까. 네, 차변의 외상매입금 가로 열고 교토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적절하게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엔당 9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엔은 1엔당 9원이기 때문에 100만엔 곱하기 9 하면은 외상매입금이 기말에 900만원으로 수정이 됐으니까 부채 감소는 900만원이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9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하나 생각해 보는데요.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오늘. 현금으로. 그런데 환전을 해가지고 상환했겠죠? 자, 오늘은
100엔당 950원입니다. 그러면 1엔당 9.5원이에요. 곱하기 9.5 하면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이 9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환율로 갚아야 되니까. 대변의 현금이 950만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 개정 과목은 뭐냐면은 외환 차손이라고. 외환 차익의 상대적 개정 과목. 외환 차손. 50만원 되겠습니다. 외환 차손은 비용 발생. 네. 자, 49번. 외환 차손이 발생하는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50번 문제 볼게요. 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죠. 이것이 $10,000와 이자 200달러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외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네, 원금도 갚고 마지막에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자, 환율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장부상에는 1달러당 1,000원인데 오늘 갚는 날은 1,100원이 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부채는 손실이 발생한다. 환율이 오르면 부채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얼마큼 손실이 발생할까요? 1달러당 100원씩 손실이 발생하겠죠? 100원씩. 100원씩 $10,000니까 네, 1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한번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차변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뉴욕. 네, 외화장기 차입금이 장부상 달러당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000원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1,000만원이죠. 또 이자도 200달러 지급합니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비용 발생 차변이죠. 이자 비용도 오늘 지급했을 때 환율, 상환하는 환율 1,100원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22만원이죠. 200달러는 22만원이다. 자, 이제 대변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뭘로 지급했냐면은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이자와 원금을 다 현금으로 산 겁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 $10,000 1,100원 하면 1,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200달러 1,100원 하면 아까 22만원이었죠. 이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1,122만원. 현금이 1,122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환 차 손 차변에 외환 차손이 차변에 오죠. 1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 1122만원, 대변합계 1122만원. 차입금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손실을 따져보니까 아까 100원씩 올랐으니까 1달러당 100원씩 만 불이면 100만원이죠. 그래서 딱 100만원 외환차손 발생하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네. 자, 50번까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TAT 2급의 전표 임령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회계처리 분계를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50번까지 연습하고요. 50번까지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실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